많은 분들이 아침을 걸으면 체중 관리에 유리하다고 믿고 계십니다. 그런데 연구를 30년 동안 해온 뇌혈관 생활습관 박사 김태환은 정반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아침을 거르는 습관이 오히려 뇌혈관을 긴장시키고 뇌졸중 위험을 높이는 결정적 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혈관이 제일 취약한 시간이 바로 아침이거든요.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부터 몸 전체의 시스템이 활동 모드로 전환됩니다. 이때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고 심박수도 빨라지죠. 문제는 8시간 동안 수분 섭취 없이 지낸 상태에서 혈액이 끈적해져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지난 3년간 추적 관찰한 2천여 명의 60대 이상 분들 중에서 아침 습관이 잘못된 경우 뇌혈관 질환 발생률이 3배나 높았습니다. 특히 아침에 급하게 일어나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바로 활동을 시작하는 분들에게서 위험 신호가 많이 나타났어요. 하지만 반대로 올바른 아침 습관을 가진 분들은 나이가 들어도 혈압이 안정적이고 기억력도 좋게 유지되었습니다. 심지어 이미 고혈압 진단을 받으신 분들도 아침 루틴만 바꾸는 것으로 큰 개선 효과를 보셨거든요. 오늘은 제가 수많은 사례와 연구에서 정리한 뇌혈관을 살리고 뇌졸중을 막는 아침 습관 7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습관들은 특별한 도구나 비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내일 아침부터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한 것들이에요. 중요한 건 순서입니다. 이 7가지를 정확한 순서대로 따라하셔야 뇌혈관에 가해지는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하루를 건강하게 시작할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 순서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하시다가 오히려 역효과를 경험하시거든요. 이 내용 처음 접하셨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에게 상담을 받으러 오신 분들 중에 72세 이모님이 계십니다. 이모님은 늘 아침을 걸으면 살이 빠질 거라고 믿으셨어요. 그래서 커피만 드시고 점심을 늦게 챙기셨죠? 젊을 때부터 그렇게 해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나면서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기억력이 흐려지고 어지럼증까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오전 시간에 머리가 무겁고 집중력이 떨어져서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셨대요. 하지만 제가 자세히 들어보니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급하게 움직이고 물 한 잔도 마시지 않은 채로 하루를 시작하는 습관이 뇌혈관에 계속 부담을 주고 있었던 거죠. 그때 제가 알려드린 건 단순했습니다. 기상 직후 물 한 잔, 화장실 가기, 가벼운 호흡, 그리고 작은 한 끼만 챙기면 된다고 했어요. 특별한 운동이나 복잡한 식단이 아니라 정말 기본적인 것들이었습니다. 놀랍게도 2주 만에 변화가 나타났어요. 불안정했던 혈압 수치가 안정되기 시작했고 어지럼증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한 달 후에는 오전 집중력도 많이 좋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가장 놀라웠던 건 본인이 느끼는 활력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점이었어요. 이런 변화가 가능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뇌혈관은 생각보다 우리의 작은 습관에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특히 아침 시간대는 혈관이 가장 예민한 상태이기 때문에 올바른 관리가 더욱 중요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만 전체 흐름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서 이런 중요한 건강 정보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눠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아침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명확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뒤에 나올 7가지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건강관리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도 있어요.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실천법이 여러분의 뇌혈관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72세 이모님처럼 작은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건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습관 교정만으로도 뇌혈관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신기하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뇌졸중 위험과 직접 연결되는 아침 습관들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아침에 갑자기 일어나는 습관부터 바꿔보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알람이 울리면 벌떡 일어나시는데 이게 뇌혈관에 가장 큰 충격을 주는 행동이에요.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 우리 몸의 혈압은 자연스럽게 상승합니다. 이때 갑작스럽게 움직이면 혈압이 급격히 치솟으면서 뇌혈관에 엄청난 부담을 주게 되죠. 국내 뇌혈관 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아침 기상 직후 30분 이내에 뇌졸중이 발생하는 경우가 전체의 2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우리 몸의 생리적 변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요. 68세 박영수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박영수님은 평생 새벽 5시에 알람과 함께 벌떡 일어나서 바로 산책을 나가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기상 직후 심한 두통과 어지럼증을 경험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권해드린 건 간단했어요. 눈을 뜬 뒤 침대에서 30초 정도 깊게 호흡하고 가볍게 기지개를 핀 다음 옆으로 돌아서 천천히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혈압이 서서히 상승하면서 뇌혈관이 갑작스러운 압력 변화에 적응할 시간을 갖게 됩니다. 박영수님은 이 방법을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아침 두통이 사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간단하지만 효과는 확실합니다. 급하게 일어나시는 분들 중에 어지럼증이나 일시적인 시야 흐림을 경험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증상들이 반복되면 뇌혈관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여러분은 오늘 아침 어떻게 일어나셨나요? 다음으로 중요한 건 물 한 잔 마시기입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 8시간 정도 수분 섭취 없이 지내게 되죠. 이 시간 동안 몸에서는 계속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혈액이 끈적해집니다. 끈적한 혈액은 혈전을 만들기 쉽고 이는 곧 뇌졸중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일본 국립순환기센터에서 실시한 대규모 연구 결과를 보면 기상 후 즉시 미지근한 물을 마신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뇌혈관 질환 발병률이 현저히 낮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물이 혈액을 희석시키고 순환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는 걸 과학적으로 입증한 거죠. 74세 이은자님은 평소 기상 후 바로 진한 커피를 드시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커피의 카페인은 오히려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압을 높이는 작용을 합니다. 제가 커피 대신 미지근한 물을 먼저 마시라고 권해드렸더니 한 달 후 혈압 수치의 변동폭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물을 마실 때 중요한 건 온도예요. 너무 차가운 물은 위장과 심장에 자극을 주고 너무 뜨거운 물은 목과 식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물 200ml 정도를 천천히 마시는 게 가장 좋아요. 한 번에 벌컥벌컥 마시지 마시고 조금씩 나눠서 마시세요. 아침에 가장 먼저 마시는 게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커피나 차보다는 깨끗한 물이 뇌혈관 건강에는 훨씬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습관은 화장실을 먼저 가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참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방광이 가득 찬 상태에서 소변을 참으면 복부 압력이 높아지면서 혈압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습니다. 한국노인건강학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아침 시간에 화장실 가는 것을 미루는 습관이 뇌혈관에 지속적인 부담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특히 고혈압이 있는 분들에게는 더욱 위험할 수 있습니다. 70세 김용식님은 아침마다 신문을 보고 커피를 마신 후에야 화장실을 가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화장실에서 갑작스럽게 쓰러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그 이후로 기상 후 물을 마시고 곧바로 화장실을 가는 습관으로 바꾸셨어요. 화장실에서 중요한 건 무리하게 힘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변비가 있으시더라도 과도하게 힘을 주면 복압이 올라가면서 뇌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오래 앉아있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해결하세요. 혹시 아침에 소변을 참는 습관이 있으시다면 오늘부터라도 바꿔보세요. 네 번째 습관은 짧은 명상으로 긴장을 푸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는 뇌혈관의 가장 큰 적이에요.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압을 지속적으로 높이는 주요 원인입니다. 특히 아침에 하루 일과를 생각하면서 느끼는 불안감이나 압박감이 뇌혈관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미국 메이오 클리닉에서 실시한 연구를 보면 아침에 5분 정도 명상을 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평균 혈압이 10포인트 정도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명상이 교감신경을 안정시키고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서 혈관의 긴장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결과죠. 65세 최정자님은 늘 아침부터 하루 할 일들을 걱정하며 불안해하시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만성적인 두통과 불면증에 시달리고 계셨죠. 제가 권해드린 건 아침에 일어나서 편안한 곳에 앉아 단 5분만 호흡에 집중하는 것이었습니다. 복잡한 명상법이 아니라 그냥 들이쉬고 내쉬는 숨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잡생각이 많이 떠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생각들을 억지로 없애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구름이 지나가듯 자연스럽게 흘려보내세요. 판단하거나 분석하려고 하지 말고 단순히 호흡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최정자님은 이 간단한 습관을 시작한 후 한 달 만에 두통 빈도가 크게 줄었고 밤에도 훨씬 편안하게 잠들 수 있게 되었다고 하셨어요. 3분에서 시작해서 점차 5분, 10분으로 늘려가시면 됩니다. 오늘 아침 5분이라도 마음을 가라앉히는 시간을 가져보셨나요? 다섯 번째 습관은 혈압 측정입니다. 고혈압은 뇌졸중의 가장 큰 위험 인자인데 문제는 자각 증상이 거의 없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고혈압을 조용한 살인자라고도 부르죠. 많은 분들이 본인의 혈압 상태를 정확히 모르고 지내시다가 큰 문제가 생긴 후에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한고혈압학회에서 실시한 대규모 조사 결과를 보면 매일 아침 혈압을 측정하는 습관이 있는 60대 이상 분들의 뇌졸중 발생률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40% 낮았다고 발표했어요. 조기 발견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69세 오세훈님은 평소 특별한 증상이 없어서 본인이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제 권유로 혈압계를 구입해서 매일 아침 측정을 시작하셨는데 생각보다 수치가 높게 나오는 날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패턴을 3개월 정도 기록해보니 스트레스가 많은 날이나 잠을 못 잔 날에 혈압이 특히 높아지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혈압은 하루 종일 계속 변화합니다. 그래서 일회성 측정보다는 매일 같은 시간에 측정해서 변화 패턴을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아침에 명상을 마친 후 마음이 안정된 상태에서 측정하시면 가장 정확한 기준치를 알 수 있습니다. 혈압계는 손목형보다는 팔뚝형을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2회 측정해서 평균값을 기록하시고 만약 수치가 반복적으로 높게 나온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해 보세요. 130 이상, 80 이상이면 주의가 필요한 수준입니다. 여러분은 본인의 혈압 수치를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 매일 기록해 두고 계시나요? 6번째로 중요한 습관은 가벼운 스트레칭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의 근육들은 수축되고 혈액순환도 느려집니다. 이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활동을 시작하면 근육과 혈관 모두에 부담이 가죠. 가벼운 스트레칭은 굳어진 근육을 풀어주면서 혈액순환을 자연스럽게 개선하는 효과가 있어요.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아침에 5분 정도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는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뇌혈관 질환 위험이 20% 정도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스트레칭이 혈관의 탄성을 개선하고 혈압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연구입니다. 71세 정인호님은 오랜 사무직 생활로 인해 목과 어깨가 항상 뭉쳐있는 상태였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뻣뻣하고 어지럼증도 자주 느끼셨죠? 제가 권해드린 간단한 스트레칭 루틴을 따라 하신 후 2주 만에 목 주변의 혈액순환이 개선되면서 어지럼증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스트레칭은 복잡할 필요가 없어요. 목을 좌우로 천천히 돌려주고 어깨를 위아래로 올렸다 내리는 동작, 다리를 쭉 펴서 발목을 돌리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각 동작을 10회씩 총 5분 정도면 돼요. 중요한 건 갑작스럽게 하지 말고 천천히 부드럽게 하는 것입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혈관이 더 수축되어 있기 때문에 야외에서 갑작스럽게 운동하시면 위험할 수 있어요. 실내에서 충분히 몸을 풀어준 다음에 외출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오늘 아침 몸을 충분히 풀어주셨나요? 목과 어깨 주변이 뻣뻣하지는 않으신가요? 마지막 7번째 습관은 건강한 아침 식사를 챙기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체중 조절을 위해 아침을 거르시는데 이는 뇌혈관 건강에는 매우 위험한 선택이에요. 아침을 걸으면 혈당과 혈압의 변동폭이 커지고 혈액이 끈적해지면서 혈전 형성 위험이 높아집니다. 하버드 보건대학원에서 18년간 추적 관찰한 대규모 연구 결과를 보면 아침 식사를 거르는 사람들의 뇌졸중 위험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3배 높았다고 발표했어요. 아침 식사가 단순한 영양 보충이 아니라 뇌혈관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방어막 역할을 한다는 걸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66세 이정화님은 평생 아침을 거르고 사시던 분이었어요. 오전 내내 피곤하고 집중력이 떨어져서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계셨죠? 제가 권해드린 건 거창한 식단이 아니라 현미밥 반 공기에 나물 몇 가지 그리고 된장국 정도의 간단한 식사였습니다. 이정화님은 이런 식단으로 바꾼 후 2주 만에 오전 피로감이 크게 줄어들었고 오후까지 활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셨어요. 혈당이 안정되면서 뇌로 공급되는 에너지도 일정하게 유지된 덕분이죠. 아침 식사는 통곡물, 양질의 단백질, 신선한 채소, 견과류 위주로 구성하시면 좋아요. 현미나 귀리, 달걀이나 두부, 각종 나물과 김치, 그리고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를 적절히 조합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들도 있어요. 가공육이나 햄, 베이컨 같은 것들은 나트륨과 포화지방이 많아서 혈압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인스턴트 음식이나 정제된 탄수화물도 혈당을 급격히 올렸다 떨어뜨려서 혈관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아침 식사를 하셨나요? 아니면 거르셨나요? 이렇게 7가지 습관을 정확한 순서대로 실천하시면 뇌혈관은 하루 종일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일어나기부터 시작해서 물 마시기, 화장실 가기, 명상하기, 혈압 측정하기, 스트레칭하기, 그리고 건강한 아침 식사까지. 이 순서가 중요한 이유는 각각이 다음 단계를 위한 준비 과정이기 때문이에요. 이제 이런 기본 습관들을 바탕으로 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실천 방법들까지 확장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7가지 기본 습관 외에도 뇌혈관 건강을 위해 더 알아두시면 좋을 실천법들이 있어요. 우선 아침 식단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뭘 먹어야 할지 막막해 하시는데 제가 추천하는 황금 아침 식단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샥슈카입니다.
토마토 베이스에 달걀을 넣고 끓인 요리인데 토마토의 라이코펜과 달걀의 양질 단백질이 혈관 건강에 아주 좋아요. 만들기도 간단해서 토마토 통조림 하나와 달걀 2개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는 아보카도 낫또 비빔밥이에요. 아보카도의 불포화 지방과 낫또의 단백질, 현미밥의 복합 탄수화물이 혈관에 필요한 영양소를 고루 공급해줍니다. 다만 와파린 같은 혈액 항응고제를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낫또 섭취를 주의하셔야 해요. 세 번째는 참치, 김치, 오트밀죽입니다. 참치의 오메가3 지방산과 김치의 유산균, 오트밀의 베타글루칸이 조합되면 혈관 염증을 줄이고 콜레스테롤을 조절하는 효과가 있어요. 이 세 가지 식단을 번갈아가며 드시면 영양소도 다양하게 섭취할 수 있고 질리지도 않으실 거예요. 집에 있는 재료로 간단하게 조리할 수 있어서 부담스럽지도 않고요.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식단을 가장 해보고 싶으신가요? 혈압 측정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단순히 숫자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패턴을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매일 기록한 혈압 수치들이 모이면 여러분의 뇌혈관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지도가 됩니다. 예를 들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날이나 잠을 못 잔 날, 날씨가 급격히 변한 날의 혈압 변화를 관찰해 보세요. 본인만의 패턴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정보는 나중에 전문가와 상담할 때도 매우 유용합니다. 혈압을 측정할 때는 시간과 자세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의미 있는 기록이 됩니다. 매일 아침 7시에 똑같은 자세로 앉아서 측정하는 식으로 일관성을 유지하세요. 스마트폰 메모장이나 작은 수첩에 날짜별로 기록을 남겨두시면 됩니다. 혹시 혈압 기록을 꾸준히 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가끔씩만 재보시나요? 스트레스 관리도 단순한 명상 외에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침에 느끼는 정서적 상태가 하루 종일 혈관 건강에 영향을 주거든요.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실제로 혈관의 긴장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억지로 긍정하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어요. 대신 감사일기 같은 작은 습관을 활용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어제 하루 중에서 감사했던 일 한 가지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아주 사소한 것도 괜찮아요. 맛있게 먹은 식사, 따뜻하게 인사해준 이웃, 편안했던 잠자리, 이런 것들 말이에요. 감사하는 마음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행복 호르몬을 늘려서 혈관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연구들이 계속 발표되고 있어요. 복잡한 방법이 아니라 정말 간단한 거예요. 오늘 하루 중에서 감사한 일 하나 떠올려 보시겠어요? 운동에 대해서도 계절별로 다르게 접근하시는 게 좋아요. 여름철에는 아침 일찍 해가 뜨기 전에 시원한 실내에서 가벼운 운동을 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너무 더운 날씨에 야외 운동을 하시면 탈수나 열사병 위험이 있어서 오히려 혈관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겨울철에는 반대로 체온을 충분히 유지하면서 운동해야 합니다. 추운 날씨에 갑자기 야외로 나가서 운동하시면 혈관이 급격히 수축하면서 혈압이 치솟을 수 있어요. 실내에서 충분히 몸을 풀어준 다음에 외출하시거나 아예 실내 운동으로 대체하시는 게 좋습니다. 실내 자전거나 계단 오르기, 맨손 체조 같은 운동들이 날씨에 관계없이 할 수 있어서 좋아요. 운동 강도는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가벼운 수준이면 충분합니다. 너무 격하게 하시면 오히려 심장과 혈관에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여러분은 계절에 따라 아침 운동 방식을 조정하고 계시나요? 가족과 함께하는 아침 루틴도 고려해 보세요. 혼자 하는 것보다 가족과 함께하면 지속성이 훨씬 높아져요. 또한 서로 건강 상태를 체크해 줄 수 있어서 안전성도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함께 아침 산책을 하거나 혈압을 함께 측정해서 기록을 비교해 보는 것도 좋아요. 자녀들이 같이 살고 있다면 아침 식사 준비를 함께 하면서 건강한 식단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의미 있을 거예요. 다만 개인의 건강 상태 차이는 고려해야 합니다. 혈압 수치나 기존 질환, 복용 중인 약물이 다를 수 있으니까 무작정 똑같이 따라 하기보다는 각자의 상황에 맞게 조정해야 해요. 가족끼리 아침 루틴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벽에 붙여두고 함께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요?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거예요. 가족 중에 함께 이런 아침 루틴을 시작하고 싶은 분이 있으신가요? 약물 복용에 대해서도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고혈압이나 당뇨병 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아침 루틴과 복용 시간을 연결해서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혈압약은 아침에 복용하는 게 효과적인데 물을 마시고 혈압을 측정한 다음에 복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약물과 음식의 상호작용도 고려해야 해요. 어떤 약은 공복에 복용해야 하고 어떤 약은 식후에 복용해야 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담당 약사나 전문가와 상담해서 본인의 아침 루틴에 맞게 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처럼 기본 7가지 습관을 중심으로 개인의 상황과 계절,
가족 구성원까지 고려해서 확장하면 아침 루틴이 단순한 하루의 시작이 아니라 뇌혈관 건강을 지키는 강력한 방패막이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종합해서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뇌혈관을 살리고 뇌졸중을 막는 아침 습관 7가지와 확장 실천법까지 상세히 살펴봤습니다. 처음에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셨던 잘못된 상식들, 예를 들어 아침을 걸으면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된다거나 급하게 일어나는 게 활력적이라는 생각들이 실제로는 뇌혈관을 얼마나 위험하게 만드는지 확인하셨을 거예요. 반대로 올바른 아침 습관들은 정말 간단했습니다. 천천히 일어나기, 미지근한 물 한 잔 마시기, 화장실 먼저 가기, 짧은 명상으로 마음 가라앉히기, 혈압 측정하기,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 풀기, 그리고 건강한 아침 식사 챙기기. 이 7가지를 정확한 순서대로 실천하면 뇌혈관은 하루 종일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도구나 많은 비용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혈압계 하나 정도면 충분하고 나머지는 모두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만약 이런 습관들을 무시하고 계속 잘못된 방식으로 아침을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혈압은 불안정해지고 혈액순환은 나빠지며 스트레스는 누적되면서 뇌혈관에 지속적인 부담을 주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뇌졸중의 위험을 피하기 어려워져요. 많은 분들이 아무런 예고 없이 갑자기 쓰러지시는 이유가 바로 이런 작은 습관들의 누적 때문입니다. 하지만 올바르게 관리하면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혈압과 혈당이 안정되면서 하루 종일 활력을 유지할 수 있어요. 기억력도 선명해지고 어지럼증이나 두통 같은 불편한 증상들도 많이 줄어듭니다. 무엇보다 본인이 직접 느낄 수 있는 건강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72세 이모님처럼 단 몇 주 만에 변화를 경험하는 분들도 많고 68세 박영수님처럼 오랜 고민이었던 증상이 사라지는 경우도 많아요. 이런 변화들이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정확한 방법을 알고 실천하는 모든 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 일반적인 결과입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린다면 기상 직후 미지근한 물 한 잔입니다. 정말 간단하지만 그 효과는 확실해요. 밤사이 끈적해진 혈액을 희석시키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첫 번째 단추가 되거든요. 내일 아침 눈을 뜨시면 가장 먼저 침대 옆에 준비해둔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셔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주일만 해보시면 몸이 얼마나 가벼워지는지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는 오늘 말씀드린 나머지 6가지 습관들을 하나씩 추가해보세요. 한 번에 모든 걸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천천히 늘려가시면 됩니다. 몸이 새로운 습관에 적응할 시간을 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다음 영상에서는 뇌혈관 건강을 위한 저녁 습관들을 다뤄드릴 예정입니다. 아침 루틴만큼이나 중요한 저녁 시간 관리법들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특히 잠자리에 들기 전 2시간 동안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숙면과 뇌혈관 건강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0년간 뇌혈관을 연구해온 저 김태환의 경험과 최신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서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말씀드린 아침 루틴 중에서 어떤 습관부터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가장 관심 있는 습관이나 가장 어려울 것 같은 습관, 또는 이미 실천하고 계신 습관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계획을 듣는 것도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